안녕하세요. 하루천경입니다. 오늘 시험들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한번 좀 총평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실무종합 총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차사랑 카페에 뭐 한 개 틀렸다 또는 뭐 다 맞았다 또 뭐 두 개, 세 개 틀렸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험이건 시험이 끝나면 시험 잘 보신 분들만 이렇게 카페에서 막 글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커트라인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법률 저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 수능에서도 또 있고 막 그런데 그 회사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시험 잘 본 분들이 올렸다. 이렇게 자기 시험 성적을 밝힌다라는 전제하에 완전 디스카운트 엄청 해가지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험 커트라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 안에 시험 잘 보신 분들만 이렇게 글을 올린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마음을 좀 추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평에 앞서서 출제 당국에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째, 이번에 12월 말 1월 초에 막 대거 법령 뭐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정 부분은 출제하지 않아 주셨어요.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 승진 시험이 원칙이 경찰 공제의 기본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원칙이고요. 다만 경찰 공제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법령 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 훈령 얘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공식적인 발표, 공식적인 원칙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러나 지금까지 공제회에서만 출제한다는 것은 이제 원칙이고 공식적인 원칙이고요. 근데 공제회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개정된 내용은 출제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것을 지켜주셔서 특히 뭐 국자법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37번의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여기에서도 출제는 하시지만 개정됐지만 개정된 부분은 건들지 않고 개정된 부분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해 주셔서 어떤 혼란 방지 차원 또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어떤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좀 감사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이 출제 당국에서 박스형 문제, 개수를 묻는 박스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 출제자들은 박스형을 만들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박스형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박스형은 이 뭐 어떤 규정을 쫙쫙쫙 규정을 갖다가 막 붙여요. 뭐 한 대여섯 개 갖다 붙인 다음에 하나만 딱 바꿔버리면 박스형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뭐 다음 중 옳지 않은 뭐 사지선다형 문제랑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를 내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스형은 박스형 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난이도까지 해결해 버리면서 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스형 한 뭐 대여섯 문제 섞어 버리면 난이도는 그걸로 그냥 어려운 걸로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슬렁슬렁 만들어 버리면 이 되기 때문에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박스형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욕구를 좀 물리치시고 이렇게 개수형 박스 문제를 내지 않아 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출제 당국이 참 고심을 많이 하시고 좀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좀 난이도가 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은요. 자, 먼저 이제 4, 6, 7, 9, 10, 19, 23, 26 이렇게 8문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상급 문제가 출제됐어요. 간략하게 한번 좀 보시면 자, 4번 문제는 국자법 국가경찰위원회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4번 문제를 제가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또 어떤 분 뭐 맞추신 분들은 또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4번 문제도 틀리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4번 문제가 이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으로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4번 지문이랑 상당히 좀 헷갈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4번 지문이 우리가 좀 잘 안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공제회에 있습니다만 이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 눈에 좀 잘 안 들어와요. 이제 그런 부분이랑 딱 섞여 있어가지고 또 다음 중 옳은 것을 지문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이 좀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급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6번도 상급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직외제 중에서 이것도 역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금 틀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면서 우리 경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관심이 가지, 경찰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심에 가지, 나머지 사항은 좀 안 나올 거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번 지문도 좀 어려운 지문이었다. 7번 성희롱 성폭력 근절이나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야, 이게 설마 나올까? 저도 이것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해당 지문을 좀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조사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이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임용권자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조사를 하여야 하느냐 이 사항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까지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어떤 매칭이 돼서 또 공부 여기까지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약간 생소한 규정에서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9번 문제도 역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경감시험 보시는 분들,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쉽게 느끼셨을 텐데 경유 이하 시험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했을 거냐. 집행벌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부터가 생소하거든요. 어제 그제 이 집행벌에 대해서 이 카페에서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제 그분들하고는 좀 이 집행벌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시험 막판에까지 집행벌을 물으시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9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10번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번 문제는 또 이렇게 숫자 문제로 해서 여러 개를 이제 합치는 문제에서 이 시험장에서 깜빡 핀트가 하나만 어긋나도 틀려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간 소모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19번 문제도 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9번 문제가 이제 범죄 원인론 중에서 이 사회 과정론하고 사회 구조론하고 사회 구조 이론, 사회 과정 이론 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암기하고 있었으면 뭐 과학 통락, 학차중, 통견 유동 제가 이제 책에다가 이렇게 써 드리니까 암기 문구를 떠올리시면 바로 이게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좀 떠올리시지 못하시면 이제 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23번은 수사 실행의 5대 원칙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그 내용하고 원칙 하나하나하고 매칭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풀으셨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수사 실행의 5대 원칙이 수사 실행의 5대 원칙이면서 또 수사 실행의 시간적인 순서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경찰관분들께서 실제로 하는 순서입니다. 이게 실제로 수사를 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장을 나타내주는 수사 현장을 나타내주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표현을 한 원칙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하고 각 원칙을 매칭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6번 이 리드 테크닉 이게 제가 이제 암기문구로 대하부 반관 우선 셌어. 대하부 반관만 우선 셌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또 세부 내용을 연계시키기는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26번 리드 신문기법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총 8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페에서 뭐 작년보다 굉장히 쉬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뭐 위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작년보다 쉽지 않았다. 작년하고 유사하다. 난이도가 작년하고 유사하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그래도 이제 강사로서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작년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경장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10개 이내면 아주 우수하신 거다. 경장 시험은 10개 내면 아주 우수하신 거다. 경사 경유는 대여섯 개 이내로 이 실무종합 틀리셨으면 실무종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무종합만 경사 경유 시험은 대여섯 개, 6개 이내면 아주 훌륭하신 것이다. 다만 경감 시험에서는 서너 개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좀 훌륭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감시험 응시하는 분들께 제가 좀 너무 좀 짜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경감시험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서너 개, 물론 이제 형법에서 좀 많이 맞추셨으면 또 여기를 조금 더 뭐 두세 개 더 틀리셔도 뭐 이렇게 안정권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어쨌든 경감시험은 서너 개 정도, 경사 경위시험은 6개 이내 정도, 그리고 경장 승진은 10개 이내면 아주 훌륭하신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암기문구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강의 경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이 수험이라는 것은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땡 하면서부터 이제 암기 들어가는 거죠. 왜냐, 여러분 암기를 해야 그 암기 가지고 맞출 수 있고요. 또 설사 그 암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기 자체가 이렇게 틀을 엮는 겁니다. 틀을. 이 시험 전체에 대해서, 그 과목 전체에 대해서 틀을 엮는 거거든요. 암기로 군데군데 이렇게 쌓아주시면 꼭 그 암기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틀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 전체에 대해서 내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암기입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이 시험 과목이 막 나를 막 억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암기해 나가는 겁니다. 암기해 나가다 보면 내가 이 시험 과목을 막 장악해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이 암기의 힘이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요. 자, 하여튼, 자, 12번 문제. 수류탄 발사 대시보. 대시보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대시보. 수류탄 발사 대가 있고 발사기가 있는데 뭐 두 개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 하나는 15도 하나는 30도 이상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시보 이것만 알면 발사 대가 15도 이상 발사기가 30도 이상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12번에 자 대시보가 나오고 18번에 화단깨경 나왔습니다. 자 우리 경찰청 체제가 1991년 경찰법 경찰청 그 체제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경찰헌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찰헌장이 오늘날 이 경찰의 오늘날 경찰 체제의 헌장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경찰헌장이 친위 공근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위 공근계, 친부터 인봉친경, 정진의경, 신양공경, 상선근경 또는 상전근경, 상성근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단깨경 이렇게 여러분 18번에 이제 화단깨경 하여튼 그 이 암기의 힘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다. 19번 범죄 원인론에서 구조 원인론과 과정 원인론만 구분하시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 통락, 과정 원인론이 과학 통락,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 학통, 과학 통락에 이제 낙은 낙인 이론이니까 그냥 그밖에 없고 학통만 연결해서 자 과정 원인론 과학 통락, 학은 학차중 또는 학차차중, 그다음에 통은 통견 유동. 그래서 그것만 알면 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6번은 대하부 방간 우선 셌어. 대하부 방간 우선 셌어. 그러나 이것만 알아선 풀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걸 알아야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대하부 방간 우선 셌어. 이것을 알아야 리드 테크닉의 그 세부적인 것을 또 안에 내용까지 들어가는 것이지 각 제목도 몰라버리면 어떻게 안에 내용까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대하부 방간 우선 셌어가 이제 26번 그 풀이의 그 연결이었고요. 27번은 자백부심이 자 초기 현상, 후기 현상에서 후기 현상이 자백부심인데 또 그다음에 홍익일저청, 자백부심이 홍익일저청 그것을 알면 보탬을 받았던 그런 문제고요. 자 29번은 우리 경직법 5조 유언 발생의 방지가 유언 발생의 방지의 구조가 사관 경고 유예 억피 사관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아셨으면 이걸 딱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 관련해서 이제 지문이 나왔는데 사관 경고 유예 억피 사관 조치 이걸 좀 아셨으면 바로 좀 떠올려서 좀 쉽게 좀 풀 수 있지 않으셨나. 자, 31번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암기문구를 아신 분들은 바로 그냥 풀으셨을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헤매셨을 거예요. 이것은 그걸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자 31번 안비계 절주조. 자, 그래서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안비계, 절주조, 절대안전확보구역, 그다음에 주경비지역, 조기경보, 조기경보지역. 그래서 안비계, 절주조, 안비계 비계가 아니니까 이제 살코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비계, 절주조, 살코기만 절 달라는 얘기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안비계, 절주조를 아신 분들은 그냥 20초도 안 돼서 10초도 안 돼서 쫙쫙쫙 그냥 푸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39번 우리 범죄인 인도에서 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는 거절 사유가 임의적인 사유만 있는데 범죄인 인도에서는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절대적 거절 사유가 절대적으로 재시는 정상, 절대적으로 재시는 정상. 그러니까 재수 한번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절대적으로 재시는 정상. 그걸 아신 분들은 또 그다음에 지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 거절 사유로 딱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재시는 정상 이것만 아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40번 남항적국 유자철금, 남항적국 유자철금 이것만 아셨으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암기문구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저 잘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 공부라는 것은 아니 암기문구 공부를 해도 시간이 가는 것이고 암기문구 공부를 안 해도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만 암기가 돼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객관식 시험은 이 암기문구를 내 스스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적혀 있는 것에서 또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암기문구가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암기문구 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이 공제 기본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을 치르시면서 이 실무 이 공제 기본서를 굉장히 너무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공제 기본서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공제 기본서가 있어서 우리 시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이제 바뀌어가는 우리 경찰 법령 훈령 얘기들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담다 보면 조금 이렇게 지나간 것들을 잘못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공제 기본서 자체가 우리 수험을 굉장히 단축시켜주는, 범위를 단축시켜주는 그런 것이라 해서 좋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 아니 공제 기본서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제가 이제 오한마 요약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만 공제 기본서 안 보시고 그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지로 오한마 요약서 다 버려버리시라 이걸 공지를 할까 말까 마지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자기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서로도 공부가 잘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요약서로 공부를 잘 되시는 분들도 기본서는 함께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주시면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요약서는 버려버리시고, 왜냐면 요약서가 그럼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처음에 접근은 굉장히 좋은 거. 요약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이게 쫙쫙 잘 붙는다니까, 잘 와닿는다니까. 그래서 요약서는 처음에 접근용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또 뒤에도 같이 쓸 수 있으신 거죠. 그러나 기본서는 함께 보셔야 되는 거죠. 기본서는 꼭 마지막에는 기본서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만 보시든 아니면 기본서와 플러스 알파로 보시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에 대해서 조금 애정을 좀 가져주십시오. 내가 공부해야 할 책이 기본서인데, 공제 기본서인데 또 그것이 우리의 이 수험 범위를 줄여주는데 그 책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제 기본서에 좀 애정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공제 기본서를 미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공제 기본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공제 기본서에 없는 문구가 무언가, 그러니까 다른 교재들을 보시면서 공제 기본서에 없는 문구를 너무 과하게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요, 자 올해 시험 문제 8번 문제 1번 지문 거기 괄호가 있습니다. 8번 문제 1번 지문 괄호, 이제 공직자윤리법 이거 관련해서 1번 지문 괄호에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와 같다. 이 지문이요 공제 기본서에 없는 지문이에요. 나머지는 있어요. 나머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1번 지문에 괄호는 공제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출제 당국에서 잘못했느냐? 뭘 잘못합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 주시면 답변으로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대신 8번 문제에서 그것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곁따라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아니, 법령 조문을 넣는데, 법령 조문을 넣으면서 공제의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껴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살짝. 그것이 뭐 문장이 다르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문장 하나 안에 들어갔을 때는 살짝 같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살짝 이렇게 이 조문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살짝 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분들은 공제 기본서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고요. 공제 기본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공제 기본서를 회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 기본서만 보시든 아니면 공제 기본서 플러스 알파로 보시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공제 기본서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아주 공제 기본서에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시면서 공제 기본서에 없는 문구가 있는 점들이 막 너무 그것에 노루지에 걸려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살짝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보충 교재가 공제 기본서 말고 다른 보충 교재가 공제 기본서에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완전 잘못된. 그러나 살짝 표현 같은 것들이 곁들여서 있는 것들은 그냥 무방해서 그냥 함께 봐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분들께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